한때 나는 누구보다 바쁘고 열정적으로 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은 줄어들었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뭐 조금 덜 자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수면 부족의 첫 번째 영향은 몰려오는 피로였다. 평소에는 거뜬하게 해치우던 일들이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자꾸 졸음이 오고 중요한 발표에서도 실수를 하기 일쑤였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수면이 단순한 휴식 기상이라는 것을. 두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다. 자꾸만 감기에 걸리고 두통이 심하게 찾아왔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뿐만 아니라 늦추지 못하는 체중 증가가 나를 더욱 괴롭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풀곤 했는데 수면 부족이 그 스트레스까지 더하고 있었다. 또 감정 기복이 심해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곤 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개선을 결심했다.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 확보가 필요했다. 하루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했다. 주말에도 이 습관을 지속하며 신체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에 적응하도록 했다. 둘째, 수면 환경 개선이었다. 어두운 커튼과 편안한 베개, 조용한 환경을 조성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셋째,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였다. 규칙적인 운동은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조성해주는 동시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아침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서히 날아오르는 듯한 상쾌함이 찾아왔다. 업무 능률이 올랐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면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낸 경험은 나를 더 나은 삶을 만들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항상 충분한 수면을 우선시하며 그 어떤 것도 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체지방을 태우기 위한 최고의 운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온 나는 마치 보물찾기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실험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깅부터 시작했다. 달리기는 확실히 땀을 흘리게 했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적응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정체기에 빠졌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과 서적 그리고 여러 유명 트레이너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운동과 쉬는 시간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운동이라는데 몇 주 동안 이 방식을 꾸준히 시행하며 점점 체지방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잘 되던 루틴에 어느 날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잦은 운동으로 무릎이 약간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운동을 추가해야 했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 완급 조절의 운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근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고 상체의 분살도 점차 없어져 갔다. 점점 더 나만의 루틴은 완성되어 갔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인터벌 달리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고강도 서킷 트레이닝, 그리고 주말에는 긴 하이킹으로 마무리하는 구조였다. 운동 후에는 항상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를 신경 썼다. 물도 하루 3리터 이상 마셨다. 이런 생활 패턴을 3개월간 지속하자 처음에는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기대감으로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에 가까운 체지방률을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단순히 체지방을 태우는 것보다 올바른 운동 습관과 몸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게 루틴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인터넷에서 우연히 하루 10분 홈 트레이닝으로 몸매 잡기라는 글을 읽게 된 건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워 느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이리저리 스크롤하던 중이었다.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와 매력을 느꼈던 글이 바로 이 글이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던 나에게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주장은 굉장히 솔깃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10분 만에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내 호기심이 발동했다. 못해봐도 10분이면 된다고 생각하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게다가 집에서 할 수 있다니 헬스장에 갈 시간조차 내기 힘들었던 나에게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홈 트레이닝 영상들이 넘쳐났다. 유명 트레이너들이 제공하는 10분짜리 프로그램들이 즐비했다. 첫날 나는 왕초보를 위한 10분 홈 트레이닝이라는 영상을 선택했다. 필요한 장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나의 의지와 바닥에 깔아둘 매트면 충분했다. 그리고 운동에 앞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었다. 마치 실제 강의를 듣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트레이너의 페이스를 따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고작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차오르면서 몸이 후들거렸다. 10분이 이렇게 긴 시간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컸다. 이렇게 매일매일 10분씩 투자하기 시작했다. 10분은 금방 지나갔고 하루가 지나 또 하루가 지나면서 점차 나의 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변화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피곤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다. 2주가 지나니 몸의 라인이 점점 잡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팔과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복부는 눈에 띄게 탄탄해졌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자신감이 붙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 하루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의심을 품었던 내가 이제는 그 10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만큼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나와 함께 변화를 경험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10분이란 시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테니까. 네 번째 이야기. 비가 오는 주말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만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게으른 휴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문득 떠올랐다. 바로 곧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며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그중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는 운동 루틴 베스트 5라는 제목의 글이 내 눈길을 끌었다. 과연 어떤 루틴이 소개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첫 번째 루틴은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웬만한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전신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쿼트는 언제 어디서나 하기에도 좋았다. 글에서는 제대로 된 자세와 횟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스쿼트를 제대로 배워보기로 했다. 두 번째 루틴은 푸시업이었다. 푸시업은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많이 했던 운동이라 낯설진 않았다. 그런데 글에서는 다양한 변형 푸시업 기술도 소개하고 있었다. 플랭크 푸시업부터 다리 높이 올려서 하는 클랩 푸시업까지 각각의 푸시업이 타겟으로 하는 근육 부위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나도 언제든지 도전해보고 싶었다. 세 번째로 소개된 루틴은 플랭크였다. 플랭크 또한 매우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나 땀이 나는 운동이었다. 특히 복근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플랭크만한 운동이 없었다. 플랭크의 다양한 변형들 또한 소개되어 있어서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다. 네 번째 루틴은 러시안 트위스트였다. 이 운동은 주로 복근과 옆구리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정말 간단하지만 특히 옆구리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 루틴을 즐겨한다고 했다. 소파나 가벼운 덤벨을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나에게 딱 맞는 루틴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루틴은 마운틴 클라이머였다. 마운틴 클라이머는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박동수를 높여 칼로리 소모를 촉진시키는데 그만이었다.
방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이기에 공간의 제약도 없었다. 이렇게 5가지 운동 루틴을 꼼꼼히 읽어본 후 나는 일단 첫 번째 스쿼트를 시작해보기로 했다. 매일 조금씩 이 루틴들을 소화해 내다 보면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자극이 생겼다. 날이 좋아진다면 야외에서 해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집에서 이 루틴들로 시작해보기로 했다. 이 작은 시작이 가져다줄 큰 변화를 기대하며 나는 거실에서 스쿼트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에 여운이 남아있는 아침이었다. 5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잠이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은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면은 단순히 깨어있는 시간을 위한 리셋 버튼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어느 날 나는 계속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쉽사리 집중하지 못했고 이는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이어졌다. 그제서야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면은 기억력 향상, 창의성 상승, 감정 조절, 심지어 면역 체계 강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인에게는 하루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는 꿀잠을 자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했다. 초기에는 주말에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버리기 어려웠지만 체계적인 일정을 유지하며 점점 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실은 수면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했다. 너무 밝은 조명은 피하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소음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침구도 한층 더 편안한 것으로 바꿨다. 명상이 불면증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 명상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깊고 안정적인 호흡을 하며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들을 잠시 멀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상은 점차 나의 잠에 대한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니 점차 이러한 과정이 즐거워졌다. 가장 중요한 건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던 나는 이제 하루 2잔 이내로 줄였고 늦은 오후부터는 아예 카페인을 마시지 않았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효과를 보았다. 한층 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꿀팁을 통해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이는 곧 나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나는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단순한 수면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수면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었다. 꿀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